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 담당하고 있는 이유진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2학기 중산중학교 2학년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산중 같은 경우 전체 난이도는 중 정도로 별 5개라고 한다면 별 3개 정도가 됩니다. 이제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들이 한 2-3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지만 학원 수업을 잘 따라오고 이제 숙제까지 성실하게 해냈다면 수월하게 고득점이 가능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객관식은 23문항, 서술형은 2문항 해서 총 25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한 2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타 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많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5단원 생명과학 파트 동물과 에너지에서 19문제, 7단원 지구과학 파트 습관과 해수와 순환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생명과학 파트에 훨씬 더 많은 집중도가 있었다고 보이네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대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복잡한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이 출제되어 자료 해석 능력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복합적인 개념을 적용해야지 풀어낼 수 있었겠네요. 성실하게 공부했다면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논술형 문제는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들숨과 날숨, 특히 이제 들숨에서 호흡 운동의 원리, 이제 폐가 근육이 아니라서 잘 혼자서 움직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흉곽 안의 부피와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폐 부피와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숨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혈액의 성분 수치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 성분 수치 자료를 보고 이제 분석해내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고 보이네요. 네, 그래서 주요한 문제들을 조금 보실게요. 문제 4번 같은 경우 영양소 검출 실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 속의 효소의 작용을 보고 그로 인한 영양소의 변화, 그래서 녹말이 무슨 영양소로 검출이 되는지, 무슨 영양소로 이제 분해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검출할 때 베네딕트 용액이 포도당과 함께 엿당까지 검출해낸다는, 즉 당분을 검출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문제 9번을 보시면 심장의 구조, 순환계 문제네요. 우리 심장은 좌와 우, 심방과 심실 총 4가지 부위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각각의 심방과 심실이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맥들과 그 정맥들, 그 심장의 구조와 혈관의 이름을 암기하고, 그리고 혈액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 이제 혈액이 동맥혈인지 정맥혈인지, 그런 정확한 특징을 외우고 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심장 안에 있는 판막의 개폐 여부를 물어봤어요. 혈액이 이동할 때 어떻게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지, 그 심장의 수축과 이완까지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되겠네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11번 문제는 혈액 관찰 실험 문제예요. 혈액 관찰 실험 문제는 그렇게 크게 이제 유형 중에서 있는 문제지만 그렇게 크게 출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약간 당황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서도 한 번만 배웠다면 어떤 단계에서 어떤 단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암기만 되어 있다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탄올 고정 반응과 김사액을 통한 혈구의 핵 염색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의미하는 바를 골라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번 문항을 보시면요. 배설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배설계 문제에서도 배설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한 3-4가지 과정을 보고 그 과정들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지에 의해서 분류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줌 생성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했던 문제였습니다. 19번 7단원 문제네요. 수자원을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7단원 지구과학에서는 6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 문제 유형들이 당장이 이제 쉬웠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보고 정확한 양을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정확한 계산과 이제 밀리리터와 리터 단위 변환을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제 논술형 2번을 보시면요. 정상인의 혈구의 성분 수치를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정상인과 약간 아픈 이제 어딘가
비정상인 그 사람들의 혈구의 수치를 비교하고 그 성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어디가 아픈 건지, 이런 수치를 가지면은 어디가 힘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감염 시에 식균 작용을 하는 백혈구의 성분 수치 증가를 기능과 관련지어서 서술할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정확한 기능들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 문제였죠. 네.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전체적으로 중간 난이도였지만 대표 유형과 그리고 조금 대표 유형이 아닌 문제들도 변별력을 위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 하나들 꼼꼼하게 읽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녹여내서 푸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이네요. 네,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문제들을 많이 풀어왔다면 수월하게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중산중학교 친구들이 중간고사 때 고득점을 많이 맞아왔고요. 앞으로 있는 2학년 마지막 시험인 기말고사도 이렇게 정도만 공부를 해주면, 열심히 공부를 해준다면 수월하게 100점을 맞고 이제 2학년을 넘어가서 3학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중산중학교 2학년 내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